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김혜린 책임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현장 적용 분야 신규 과제 모집 공고에 따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은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본부처로 기획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도 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스마트 제조 핵심 3대 기술 분야 중 선도 기술인 첨단 제조 기술 분야와 유연 생산 기술 분야는 2022년부터 시작되어서 현재 수행 중에 있으며 올해 현장 적용 분야를 신규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일 사업 설명회는 24년도부터 지원할 예정인 현장 적용 분야 신규 과제 모집 공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 현장 적용 분야 신규 과제 모집 추가 공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은 스마트 제조 3대 분야의 공급 기술 R&D 지원을 통해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와 스마트 공장 공급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신규 지원할 분야는 현장 적용 분야이며 해당 분야는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 중심형 기술 개발로 공고사항에 제시된 30개의 품목의 기술 분야를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주간 연구개발기관과 실증이 가능한 제조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제조기업, 즉 수요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필수로 요구하는 이유는 기술개발 단계부터 수요기업과 협력하여 현장에 필요한 기술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명칭은 수요기업이지만 단지 기술을 실증하는 역할이 아닌 주관기관과 함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요기업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 공고를 통해 약 86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금 규모는 정부 지원금 총액 기준 285억, 24년도 기준 52.6억 원입니다. 다만 선정평가 및 1차 협약 상황에 따라서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기간은 3년 이내이며 24년부터 26년으로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4.5억 원이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과제당 평균 지원 금액은 약 3억 원 정도이고 선정평가 결과와 연도별 예산 반영 현황에 따라서 신청하신 금액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75% 이내이어야 하며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비 관련하여서도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업은 품목 지정형 사업이기 때문에 공고상의 별첨 1에 기술 품목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획하는 과제에 부합하는 품목을 선택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혹은 기관은 주관기관, 공동기관, 위탁기관으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동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기술 개발을 진행할 중소기업으로서 과제를 이끌어 나가고 관리하는 역할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기관은 주관기관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공동 개발을 수행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기관, 단체 등이 공동기관으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역할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관, 단체 등이 위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사업은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기술개발 결과물을 제조 현장에 실증하는 제조기업, 즉 수요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여야 합니다. 수요기업은 공장 등록 증명서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며 과제 접수 시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수요기업은 공동기관 혹은 위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기관은 중소기업만 가능하고 수요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공동 혹은 위탁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대중견기업일 경우에는 위탁기관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즉 동사업 참여 형태는 주관과 공동 혹은 주관과 위탁, 주관 공동 위탁 등의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고 주관 단독이거나 대중견기업이 공동기관인 경우이거나 참여기관 중 수요기업이 부재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한계 신청 자격을 만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참여 제한, 의무 사항 불이행, 부채 비율, 중복성 등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평가 및 협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제외 처리되며 협약된 이후에도 협약 해약 처리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제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간 연구 개발 기관 등의 신청 자격 및 신청 요건이 부적합한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관 기관이 중소기업인지 여부와 제조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두 번째로 신청 과제가 사업의 지원 목적 및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서 공고상에 제시한 30개의 기술 품목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와 기개발, 기지원 여부를 검토하여서 유사 중복이 확인된 경우 지원 제외입니다. 주간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 책임자 등이 정부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기술료 납부, 납부 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회수금 및 환수금, 제재 부과금 납부 등의 의무 사항을 불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해당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제외입니다. 다음으로 주간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 책임자 등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호 확산 사업, 보조금 사업에서 참여 제한 중인 경우, 부채 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 전액 잠식 등 부실 위험이 있는 경우 등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컨소시엄 구성 시 인적 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특수관계인, 계열사 등과의 컨소시엄 등은 지원 제외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상세한 사항은 공고 2번에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원 기준입니다. 연구개발 기간은 3년입니다. 사업 기획 시에 사업 기간을 24년도 7월부터 26년도 12월까지로 설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비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 부담금, 현금, 기관 부담금, 현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로 설정을 하셔야 하며 기관 부담금은 현물과 현금을 합쳐 25% 이상으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기관 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금,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75%, 기관 부담금 현금 2.5% 이상, 기관 부담금 현물 22.5% 이상으로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그 연구개발비 구성 시에 사업기간하고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년도 사업기간이 1개월, 6개월, 2차년도, 3차년도가 각각 12개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사업기간에 부합하는 그런 연구개발비로 배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그 연구개발비는 과제별로도 비율을 맞추셔야 하지만 과제 컨소시엄 내 기관별로도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정부 민간 비율을 맞춰야 하며 민간 부담금 현물 현금 비율도 맞춰야 됩니다. 비영리기관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가 제외입니다. 따라서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비영리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리기관에서 비영리기관의 정부 지원금에 해당하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 그 정부 과제별 정부 민간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한계 비율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시스템 입력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신청 접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비율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최대 4.5억 원 이내이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과제당 평균 3억이며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서 신청한 금액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24년도만 현재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다음으로 타 R&D와 좀 다른 동사업만의 특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사업은 품목 지정형 사업이기 때문에 공고상의 별첨으로 제시된 기술 품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부합하는 품목을 선택해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실증 단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실증 가능한 제조기업과 컨소시엄이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이며 사업 기간 내 실증 적용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계획서에 실증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시 기술개발 결과물을 실증할 제조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동사업은 과제당 4.5억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인력 의무 채용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동사업의 이제 그 공고상에 연구개발비 인건비 내 신규 인력 인건비를 필수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계획을 수립하실 때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신규 인력은 청년 인력을 의미하진 않으며 기관별이 아닌 과제별로 카운팅합니다. 동사업은 3050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주관 공동기관의 과제 책임자 및 참여 연구자가 참책 50을 위반하는 경우 협약 체결이 중단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업은 중기부 R&D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졸업제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관이 과거 수행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횟수와 무관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24년도 5월 16일부터 6월 3일 17시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일 17시 정각에 과제 접수가 마감이 되며 이후에는 제출과 수정이 일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17시 이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해 접수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2, 3일 전에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입력 사항이 많고 사업비 입력 시에 오류가 발생해서 시스템 입력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부처 통합 연구 지원 시스템인 아이리스를 통해서 신청해 주셔야 되고 과제 신청 전에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 연구자가 국가연구자 번호 발급 및 아이리스 회원가입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 대해 일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는 본문 1과 본문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 1은 공고상의 별첨자료 내 한글 서식을 활용하시어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업로드해 주셔야 하고 본문 2는 시스템에 입력하는 내용이 문서로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 작성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문 1의 경우 연구비 사용계획 부분을 제외하고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후에 8번 같은 경우에 이제 공장 등록 증명서 같은 경우 반드시 수요 기업의 공장 등록 증명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장 등록 증명원과 사진, 동영상을 하나의 압축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등본, 최근 연도 결산 재무제표 등은 컨소시엄 내 모든 참여 기관의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가감점의 경우에는 아이리스 시스템 입력 시에 체크한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항목을 체크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평가 절차는 과제 신청 접수 후 참여 제한, 부실 위험 등을 사전 검토하고 선정평가를 실시합니다. 선정평가는 접수 물량에 따라서 서면과 대면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대면으로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선정평가 이후 평가 결과를 안내드린 후 이의 신청 기간을 10일 부여합니다. 평가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의 신청은 재평가는 아니고 평가 방식이나 평가 의견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및 유사 중복성 등을 체크해서 적부를 판단하며 기술성, 사업성, 파급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점수를 산출합니다.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선정 후보 안내를 드리고 있고 지원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서 선정 후보 과제 중에 지원 과제를 확정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